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중국 관련 내용입니다. 미국이요,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실 미중 정상회담을 했던 직후에는 사이가 아주 좋았던 걸로 보였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죠.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준 것은 감사하지만 그 효과는 없었다. 나는 최소한 중국이 노력했다는 건 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트위터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당시에 저희가 분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자 중국을 인신매매 국가 최하위 등급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Because it has not taken serious steps to end its own complicity in trafficking, including forced laborers from North Korea that are located in China. 자, 북한의 인권 문제야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갑자기 언급하면서 그것도 최하위 등급으로 강등시킨 미국의 이 입장.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뭐 감정이 안 좋은 건가요? 시진핑 주석이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미중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네. 그런데 불만이 있습니다.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썼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좀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기조였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가장 싫어합니다. 인권 문제. 중국이 1970년대에 미국과 수교하면서 국제사회로 나온 뒤에 끊임없이 미국한테 당했던 게 바로 인권 문제예요. 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그 트라우마가 있는 인권 문제를 다시 꺼내서 중국을 자극하는 거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지금 북한 문제도 관련이 있는 거죠. 북한을 네. 좀 더 다뤄달라 하는 불만의 표시가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하 국장님, 예. 이 3등급 인신매매 국가 지정 3등급이면 북한, 러시아하고 같은 등급이라면서요. 이 정도면은 어떤 제재를 받거나 뭐 이런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어떤 불이익을 얻게 되는 건가요? 예, 제재를 받는 건 뭐 크게 큰 제재라기보다는 좀 소소한 제재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통화기금이라든지 세계은행 이런 데서 인도적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비인도적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네.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또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이런 데 참여가 금지되다. 그러니까 저거 자체만 가지고 사실은 큰 제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나 미국이 저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중국, 너네 인신매매 가장 최하 등급의 나라다. 그래서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어떤 중국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다른 데에 가가지고 미국한테 협조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떤 압박, 어떤 수단으로 쓰겠다. 이런 거죠. 네. 자, 이런 미국의 조치에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요, 이런 말을 했네요. 인신매매 범죄 척결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이룩한 성과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국내법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인신매매 척결 업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결연히 반대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국내에 대해서 좀 참견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을 꼭 사람을 뭐 사고 판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동 같은 경우에 몰래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장기 적출을 위해서 또 몰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한다는 것 자체, 네. 이게 그리고 적어도 지금 현재는 미국과 더불어서 G2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네. 미국하고 달리 완전히 러시아, 북한, 이란, 콩고 이런 나라하고 같이 비교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아주 크게 반발을 하는 거죠. 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인권 문제가 있는 것들이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노동자 문제죠. 북한 네.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중국에 고용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실태에서 일을 시키고 돈은 또 북한 정부가 가져가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탈북자들이 넘어가면은 중국 공안에 잡히죠. 그러면 북한에 다시 돌아가면은 굉장히 고문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중국은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북한의 여성들은 건너오면 실제로 인신매매가 됩니다. 아. 굉장히 싼 가격에 중국 남자들한테 팔려가죠. 아하. 그런 여러 가지
인권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네. 그런데 미국이요,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인신매매 이 최저 등급 국가로 지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 보복도 나서는 것 같아요. 철강 분야에 대해서 지금 칼을 댄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 중국과의 무역에서 철강 부분을 공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최근에 여러 차례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경제 카드 아니겠습니까? 네. 무역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철강인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그 국제 철강 산업을 보면요. 저도 이번에 보고 놀랐는데 중국의 철강 기업들이 일본이나 한국의 철강 회사를 제치고 거의 지금 뭐 1등부터 10등까지를 거의 싹쓸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철강 산업이 중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산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는 네. 북한 문제 좀 풀어라. 네. 또 여러 가지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런 수단으로 네. 철강 산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네. 미국의 철강 회사가 미국은 모든 산업에서 제조업에서 1등을 하려면 철강 회사가 가장 좋아야 돼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미국은 1등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한 뭐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와서는 전체 세계의 철강 회사 한 10위까지 꽂아라.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대부분이 중국이 가장 많아요. 중국이 6개나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일본 2개, 한국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유럽 겁니다. 네. 미국 아예 없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있는 철강 회사들은 대부분이 감원을 20, 30%씩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은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철강 산업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산에 있는 그 제품들은 우리나라 제품들은 대부분 뭐 예를 들면 스테인레스 스틸이라든지 중국하고 한번 가격 비교를 하면 한 서너 배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싼 가격으로 미국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중국이 전체적으로 세계 우리나라 전체 이제 철강 생산이 한 16억 톤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8억 톤을 중국에 생산합니다. 한 절반 정도 되는. 그 중에 7억 톤은 자기들이 쓰고 1억 톤을 전 세계로 수출해요. 그분이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싸게 오기 때문에 미국의 철강 산업이 지금 현재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중국의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물리려고 그게 작게가 아니고 네. 무슨 뭐 몇십 프로가 아니고 500% 이렇게 물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가지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동아일보 국제부장 신석호 부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는 손수호 변호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